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거는 정말 큰 선거죠.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좌경화, 좌파화된 세상이 된 것은요, 교육의 힘이 컸다라고 봐야죠. 뭐 꼭 정교조 하나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교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좌경화는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문화 영역이 전부 이제 좌파화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보는 뭐 만화, 영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학 작품, 그리고 접하는 뭐 미디어 매체들 등등 이런 속성을 보세요. 전부 이 우파 냄새는 거의 안 나요, 사실은. 옛날에는 반공 영화도 많았지만 그것 만들면 꼴통이라 그러면서 뭐 비난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공 영화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거 없다니까요. 반대 영화는 많죠. 북과 남을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뭐 휴먼 뭐 어떤 그런 인간 대 인간, 휴머니티 같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화 영화가 굉장히 많고, 또 더 나가게 되면은 과거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 시기를 그야말로 서슬푸른 독재의 시대로 규정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과장된 비리, 어떤 잔인함 이런 걸 드러내는 그런 어떤 창작물들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다 무슨 시민단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좌경화된 좌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게 전부 나라로부터 돈 빨아먹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데가 너무도 많거든. 그리고 대학 들어가 봐도 대학 자체가 벌써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학과에서는요, 뭐 국사학과, 사학과라든가 뭐 정치학과 뭐 이런 쪽에 전부 이 교수들이 좌편향되어 있잖아요, 전부. 때문에 꼭 정교조가 없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좌경화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교조가 있어서 더 심화됐던 거죠. 거기다 민노총, 한국노총, 뭐 50보 100보라고 합니다만 민노총이 훨씬 더 좌익적인 어떤 그런 칼라를 갖고 있죠. 지도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소속 구성원들 100만이 훨씬 넘는데 전부 다 좌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1%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지도부와 연결된 직접적인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대부분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육감의 교육감이라 그러죠. 오히려 교부 장관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서울시 교육감이 뭐를 결정하게 되면은 다른 교육감들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 그래서 이 선거는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될 선거인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서울 교육감 보수 진보 단일화 파행 역대 최다 후보 가능성이 있다. 이번엔 진보도 단일화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명도가 가장 높았던,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광노현은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거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볼 때는 용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광노현 나오면은 지금 지지율은 높을지 몰라도 결국은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그 하자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했다가 거기에 지금 국고 환수해야 될 돈도 아직 환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자진 사퇴로 갔고요. 조전혁 현재 이제 보수의 단일 후보로 생각하지만 단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수 후보들이 사퇴를 해줘야 단일이지 사퇴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개 오디션 지금 이건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 조전혁을 단일 후보로 만든 그 이제 이 단일화 어떤 대책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전혁이 1위 했다. 단일 후보다라고 이제 보는데 갑자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또 단일화 어떤 그 이렇게 조직이 또 있어요. 원래 두 개인데 그걸 하나로 합쳤는데 거기에 반발한 다른 한 조직이 또 뛰쳐나가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또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조전혁을 빼고 또 새로운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거기서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니까 당신도 들어와라. 조전혁 들어와라. 조전혁은 1등 했는데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조전혁 배제하고 거기서 새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조준영하고 이제 두 사람이 또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렵죠. 정말 인간의 그
야망,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이런 일이 선거판이 딱 뛰어드는 순간 그 지지자들이 딱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돈이 나가잖아요. 예,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 못하는 지경이 딱 이르른다고요. 끝까지 가서 15% 넘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당선은 안 되더라도 내 돈은 찾아야지.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보수 쪽은 항상 옛날부터 보면요.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이렇게 쭉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 거죠. 어른들도 없고 그렇게 수긍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열린 마음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계도 분명히 보수 원로들은 있거든. 그렇지만 이들이 그런 일을 못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임박해가지고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후보 등록 기간이 다 됐잖아요, 이제. 응? 서울시 교육감 출무 포기한 김경범, 방현석 교수 지지선은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과연 어떻게 됩니까? 자,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광노현 탈락. 조선일보에서는 탈락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광노현 스스로 이제 사퇴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어쨌거나 탈락이든 사퇴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자, 이런 뉴스 속에서 보수 조전역 큰판 꾸리지만 중도 표심 어떻게 고심. 광노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탈락. 쭉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론 지지율이잖아요. 지지율 보시면요. 발표가 됐더라고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어느 진영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소위 이제 진보로 불리는 세력이 43, 보수로 불리는 쪽이 32. 이게 역전이 됐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그때는요. 압도적으로 보수 우위의 분위기였었어요. 지방선거 때 그때까지는. 그리고 재보궐에서도 당선됐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그 수치를 보십시오. 상대에게 20% 정도 이겼잖아요. 한 명은 박영선, 한 명은 송영길이었죠. 그 민심이 지금 변해버린 겁니다. 그 민심이 변했다. 새로 이제 정권을 되찾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민심이 이렇게 진보 우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보수 단일화 해도 어려워요, 사실. 보수 단일화 해도. 단일화 안 하면 그냥 크게 지는 거지, 크게. 단일화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악재까지 싸우고 오히려 진보를 분열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진보 쪽도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덕을 우리도 좀 보자, 좀 제발. 응? 한 40% 득표해가지고 한번 이겨봅시다. 자, 서울시 유권자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 국민의힘 3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잖아요. 여기 43이 45.5, 32.5가 32.6 거의 같잖아요. 정당 지지도하고요. 이념 지지도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당 쪽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만일에 대권을 꿈꾸는 자들 입장이다. 뭐 서울시장이다. 뭐 아니면 경기지사다. 이런 어떤 큰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면요. 결국 이 진영표, 이념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 안 갖고 오면은 고정 콘크리트가 안 생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어느 진영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권역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믿는 곳은 이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데밖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수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정말 왼쪽에 강서, 구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여기는 그야말로 뭐 절대 성역입니까? 저들의 노터치입니까? 보수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도 여기 용산, 중구, 종로, 서대문, 마포, 은평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많이 져요, 사실은. 여기서도. 1권역인데 45.5, 32.9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열세인 3권역에서는 46.9대 27.0. 2권역 노원, 도방, 경북, 성북,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에서는 43.2대 32.5. 뭐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비슷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35.1대 40.2로 여기만 이기네요. 4권역. 여기 정말 강남이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서울에서 전멸이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의향 반드시 투표하겠다 62.1.
가급적 투표 24.0 이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잡혔다. 자, 서울시 교육감 범진보 훈영 후보 선호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요, 광로현이가 아웃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라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17.0.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인지도. 자, 정건식, 홍재남, 안성문. 이 세 명 중에 정건식으로 지금 몰린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좌파들은요, 분열이 되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 힘이 강해요. 보수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뛰어나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서울시 교육감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조전혁이 약간 앞서죠. 14. 여기서 많은 차이를 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차이를 못 냈어요. 이 조전혁 이 사람이. 여기서 만일에 한 24, 여기 홍우조 8, 9 이렇게 나왔으면은 게임 끝인데 이게 지금 딱 붙어버렸잖아요. 14대 10이지 않습니까? 3.4 차이지. 3.4. 요거는 완전 오차 범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몰아주는 걸 잘 못해요. 이 보수가. 몰아주는 걸. 홍우조를 누가 압니까 솔직히. 물론 아는 사람 알죠. 안양홍은 누가 압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 교육에서는 나름대로 제법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내용을 겪는다. 이번에는요. 보수의 판이 아니고 좌파의 판이기 때문에 단일화해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안 되고 이대로 간다. 그것은 게임 끝이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요. 싸움의 명분 자체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려고 합니까? 왜? 서울시 교육감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뚜렷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동안 조전혁이었었죠. 이 사람은 한때 뭐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나서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또 이 가정 형편도 어려졌었죠. 그거 벌금 물어주느라고 뭐 등골 휘었지 않습니까? 선명한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죠. 자, 조전혁 전 의원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되겠죠. 당선을 기대합니다. 그러자면 일단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그리고 조전혁 띄우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서울시 교육감은 대놓고 그냥 저들이 계속해서 광노현 한 번 했죠. 조의원 내리 3번 했죠. 이번에는 뭐 보궐입니다만 이제 찾을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못 찾는다?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거의 모든 선거 수도권에서 다 이겼는데 뿔싸 여기서 이 교육감 선거만큼은 그때도 또다시 분열해서 져버렸잖아요. 분열해서 박선영, 조전혁. 그때는 진짜 단일화만 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었는데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한 표라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